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지난달 29일 첫 선을 보인 금토 드라마죠. 빅마우스입니다. 여기 재판에 섰다면 지는 삼류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거냐고! 여러분, 항소할 겁니다, 여러분. 당신 빅마우스라며? 능력도 없이 주둥아리만 놀려댄다고? 당신 별명이 빅마우스라던데 아니야?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내 돈 물어내! 승률은 10%지만 아내의 속은 200%의 확률로 팍팍 긁어대는 이 남자. 뭐? 그럼 우리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네? 저녁에 서류 챙겨와. 나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다. 야,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 모양이 꼴인 거냐? 이게 큰 문제가 있지. 돈 없고 백 없는 거. 백 없고 돈 없어도 나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어느 날. 빨리 죽여달라고, 이 새끼야! 그의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이래의 천재사기꾼 신분으로 말이죠. 무명 변호사에서 유명 범죄자가 된 이 남자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금토 드라마 빅마우스입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의 당사자이자 변호인으로 재판에 서게 된 박창호. 넥타이가 이상해. 아이돌 센터 같은 아내 미호와 함께 장인어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죠. 그 돈 꼭 찾아와라. 나 쌍스러운 여자 만들지 말고. 이 사건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변호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변호사가 사기당한 게 자랑이냐? 어? 암튼 재판 지면 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 알았어? 미호한테 뭔 말도 못 붙이겠어요. 하도 저기압이라 해가지고. 윤 판사한테 약 확실하게 쳐놓은 거 맞지? 거금 썼어요. 그것 때문에 사채 쓴 거 미호한테 진짜로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재판만 이기면 다 해결될 건데 뭐. 이기고 보자고. 그런데 승소를 향한 희망도 잠시. 뒷돈을 먹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나타났습니다. 윤상수 재판장께서 재척되신 관계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재척되신 사유가 뭡니까? 사건 번호 202. 윤 판사님 재척 사유가 뭔지 말씀해. 원고들인 한마디만 더 하면 퇴정시킵니다. 냉혹하고도 더러운 세계에서 오늘도 창호는 의문의 일패를 당합니다. 깔끔하게 패소하고 돌아온 그날 밤. 미호는요? 너 들어오면 죽인다고 기다리고 있어. 깡소주 마시면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박창호 변호사시죠? 예. 누구시죠? 저 구천시장 최도합니다. 형사소송권을 의뢰할 게 있는데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갑작스런 시장의 부름에 영문도 모른 채 찾아가 보는데 최도화 시장님? 용건부터 말씀드리죠. 구천대학병원 살인사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죄다 내 지인들입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트렁크에서 내과 교수 시신이 나왔어요. 병원 외과 교수 한재호, 고문 변호사 이두근, 구천대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 정채봉이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발에 채이는 게 변호사인데 왜 하필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변호사 선임을 부탁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능하고 말 잘 듣는 변호사. 그들이 원하는 역할은 꼭두각시 변호사. 선뜻 결정 내리지 못하는 그를 향해 시장의 달콤한 유혹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예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유명해져라.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 쳐줄 것이다. 마침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통화줄을 잡은 창호.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인 VIP 3인방을 만나기 위해 비밀 공간으로 입장합니다.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최씨한테 얘기 대충 들었지? 네.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승률 더 안 떨어질 거라고 하시던데요. 이 안에 다 있어. 이번 소송에 관한 전략, 알리바이, 검찰 쪽 약점, 그리고 변호사가 법정에서 꼭 해야 할 멘트까지. 가문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배님들. 귀엽네. 잘해. 지금까지의 비굴함은 페이크. 세 사람의 VIP룸에 설치한 도청 장치로 몰래 대화를 엿들어 보는데 블랙박스 최 씨한테 맡겼다고 했지. 빨리 최 씨한테 전화해봐. 사실 지난 대화에서 최 시장이 던진 제안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가 없어졌어요. 그것만 찾으면 서 교수 죽인 진범이 누군지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돕자는 거 아니셨어요? 그들은 무죄를 원하지만 전 진실을 원합니다. 도청 내용을 토대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손에 쥔 창호.
그 속에 담긴 VIP들의 추악한 만행을 확인하게 되는데 지우고 왔다고 형님. 지우고 왔다고요. 이게 터지면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결국 VIP들을 배신하고 정의를 택한 창호. 블랙박스를 넘기기 위해 검사와의 만남을 계획합니다. 서재영 살인 사건 피의자 법률 대리인 박창호 변호사입니다. 검사님께 긴히 제보할 게 있으니 메시지 확인하면 연락 주십시오. 조동아 검사님. 부천병원 살인 사건 법률 대리인 박창호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구천병원 그 사건 자기가 맡은 거야? 거기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엮여 있다던데. 여기 팁까지 다 지불해놨으니까 디저트까지 싹 다 먹고 가.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쥔 창호. 야, 걸음걸이부터 이거 벌써 위풍당당해졌네. 가시면서 드세요. 땡큐. 불세출의 천재 사기꾼, 암흑세계의 제왕, 지하경제의 대부, 빅마우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 수십 건의 사기 행각에 마약 유통, 불법 대출, 또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이 사람 안 잡는 걸까요? 못 잡는 걸까요? 제발 좀 잡혀라. 네 변호 내가 맡게. 온갖 헛에 다 부리며 커피 한 모금을 빨아들인 그 순간 몸의 감각을 잃게 되고 아찔한 사고를 내버리고 맙니다. 다음날 주인공 버프로 멀쩡히 깨어난 창호. 자기야,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맞다. 조검사. 검사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제보를 위해 나갈 채비를 하던 그때 박창호 씨,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제가 무슨 마약을 해요?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고요. 변명의 기회 있고. 마약 안 했다잖아요. 왜 수갑을 채우고 그래요? 정의는 무슨 마약 혐의로 콩밥이나 퍼먹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방역 수사됩니다. 자, 이건 수색영장. 이게 다 네 사무실에서 나왔어.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사무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월세나 좀 갚을 걸 그랬어요. 라라캐피탈 투자금 1,000억.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라라캐피탈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질문까지. 당신이 빅마우스입니까? 나 빅마우스 아니에요. 나 빅마우스 아니에요. 흥분하지 마라. 그래프 날뛰면 너만 더 불리해져. 기대의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 사람들은 이미 그를 빅마우스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빅마우스가 법 쪽에 있다 그랬어? 맞아. 근데 그 사람은 변호사야. 맞아. 응? 맞아. 아, 그럼 확실한 거 아니야? 맞지? 니들이 나 마약 먹인 거. 그러게 왜 장사하겠다고 설쳐대? 흥정도 못하면서. 나 대한민국 변호사다. 건드려 봐, 씨 어떻게 되나? 내가 니들 이 안에서 평생 썩게 해줄 테니까.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교도소장입니다. 5247만 특별 자동으로 보내. 먹어. 배고픈 창호를 음식으로 유혹하며 정체를 떠보려고 하는데 너 진짜 빅마우스야?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뭐 제 와이프, 뭐 부모님, 조상님 몽땅 다 걸고 맹세하는데 저 진짜로 빅마우스 아니거든요. 야, 이 새끼 5일짜리 징벌방 보내. 믿을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행복했던 지난날을 떠올립니다. 뭐야? 보험금 수령인이 나야? 결혼하자. 지금 청혼하는 거야? 언제 탈지도 모르는 이 보험금으로? 과거는 힘이 없지만 가족의 미래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창호. 고민 끝에 죽을 결심을 하고 흉악한 죄수들을 찾아가 도발을 시작하는데 나 죽여봐. 진짜 죽이려고 새끼. 한 번도 남을 때려본 적이 없어서 내 주먹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결국 그의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네가 라라 캐피탈에서 슈킹한 돈의 5%.
50억만 주라. 너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지. 내 쪽이 딱 그래. 근데 네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널 빅마우스로 믿고 있으니까. 뽀록나는 순간이 제삿날이 되는 거라니까. 죽으면 너만 죽나? 블랙박스 너 말고 또 누가 봤어? 네 와이프? 장? 걔들이 네 가족들 가만 안 둘걸?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마. 손대는 순간 다 죽어. 네 깎여 뭐라고 이씨. 빅마우스. 뭐? 제가 진짜 빅마우스라고 이 신아.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거대한 역할극에 동참한 한 남자. 과연 창호는 자신의 인생을 조작한 특권층의 민낯을 파헤치고 진짜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빅마우스는 희대의 천재 사기꾼 빅마우스라는 누명을 쓰게 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르물의 쾌감을 어떻게 하면 극한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안점을 둔 것이 주인공의 어떤 극적인 변화에 각을 굉장히 높게 하고 또 굉장히 이야기 전개에 좀 속도감을 부여한 그런 전략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빅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 기법을 잘 활용을 해서 누명이니까 벗겨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다시 누명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든지, 죽으려고 했는데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오히려 살아남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전략들이 이 작품에서 좀 영리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플롯에 굉장히 좀 재기가 넘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빅마우스는 좀 그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회에서 그냥 폭풍 치듯이 막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 이후 2회에서 회상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로맨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말랑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완급 조절을 통한 그 이야기의 입체성을 살려낸 점이 일단 인상적이었고요. 드라마의 전개를 보면 빅마우스라는 그 안개에 쌓여져 있는 인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교도소 수감자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얘기를 하잖아요. 빅마우스가 심지어 여자래,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무턱대고 근거 없이 믿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잘 이용해서 박창호가 심전을 펼치는 모습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 서스펜스 장르인데 무겁지만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유머 코드들이 중간중간 들어간 게 억지스럽지가 않고 그게 또 잘 녹아들어요. 그래서 약간 묘한 좀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창호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교도소 내에서 그 서열 1위가 되는 그 장면들이 그냥 나는 여기서 죽어야겠다고 마음 먹고서 사이코패스 사형수한테도 네 엄마가 너 낳고 미역 못 드셨냐? 너 같은 사이코 새끼를 낳고 도대체 뭘 드셨는지. 엄마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와르르 무너지면서 묘하게 설득이 된다라는 게 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또 빅마우스 누군지 밝혀지고 뭐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중간중간에 유머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좀 끝까지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빅마우스는 하드보일드 누아르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장르들의 특징이 캐릭터와 속도감, 스펙터클인 만큼 빅마우스에서는 권력층의 음모와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각 요소들의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장르적 특징이 돋보이는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1회 시작 장면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포크레인에서 이렇게 금괴가 우르르 떨어진 다음에 그 위에 시멘트가 부어지면서 금괴가 덮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뭔가 흑막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사람 실루엣을 보면 은근히 박창호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박창호라는 하급 변호사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흑막이 되는가, 이런 약간 시청자들을 오해하게 유도하는 장치로서 이 도입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드라마에는 어떤 수수께끼가 있겠구나라는 약간 짐작을 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면은 슈베르트 마왕의 편곡 버전이 막 나오거든요. 이 마왕이 흐를 때마다 이렇게 누아르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흑막에 대한 호기심이 상승하는데요. 또한 이제 4화 엔딩에서도 주제곡인 브랜뉴라는 랩핑곡이 막 나오면서 박진감 있는 누아르적인 엔딩에 약간 힘을 실어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과 어떤 캐릭터의 성격 그리고 음악이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창호가 처음으로 구청교도소에 가서 의뢰인 VIP 3인방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교도소는 굉장히 악명이 높죠. 범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막 은폐가 되고 인권도 없는 그런 악의 공간인데 여기에 처음 들어갔는데 박창호는 자기는 어차피 이런 공간하고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신세계를 구경하듯이 어떤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이제 몸담게 될 공간이 바로 이 교도소라는 걸 생각하면은 어떤 미래와의 간극과 현재의 모습 같은 것들이 요새 좀 재미를 준 것 같고요. 마침내 VIP 3인방을 만나게 되는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 특권층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과 앞으로 대결을 하려면 초법적인 수단까지도 동원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시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거대 특권층과 대결하게 되는 어떤 그 대결 구도의 묘미를 잘 보여준 장면이 이 첫 회의 이 교도소 면회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3회의 전개를 보면 박창호의 심리 변화를 단계적으로 잘 보여주면서 이 장르가 갖고 있는 재미, 또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3회 초반에 보면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탈출을 통해서 한번 죽어볼까? 이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잡혔어요. 그러면서 절규를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제발. 이제 그 이후에 박창호가 교도소장과 독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마. 니까 게 뭐라고 이씨. 진짜 빅마우스라고 이 신아. 그때 비춰진 박창호의 얼굴에는 분노, 살기마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사를 주니까 그리고 오물처리반 사람들을 정말 무리를 지어서 동원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교도소장과 대치를 하죠.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빅마우스니까. 이런 다짐을 할 때 그 박창호의 얼굴엔 결기가 느껴져요. 3단계를 통해서 이제 박창호가 본격적으로 싸움을 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3회에서 굉장히 조밀하게 잘 그려져서 저는 이 3회 전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창호를 둘러싼 장면들과 함께 누아르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빅마우스 속 호호 부부로 불리는 두 주연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률 10% 변호사지만 하루아침에 암흑세계의 지배자 빅마우스가 된 박창호 역은 이종석 씨가, 그리고 생활력 강한 간호사에서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승부사가 된 고미호 역은 임윤아 씨가 맡아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두 주연 캐릭터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드라마는 제목에서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목이 빅마우스인데 만약에 이 마우스가 입을 의미하게 되면은 허풍쟁이 혹은 뭐 비밀을 떠벌리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쥐를 의미하는 마우스가 되면 큰 쥐, 왕쥐가 되는데요. 박창호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각각 두 가지 의미를 잘 결합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나약한 변호사, 어떤 허풍쟁이 변호사였지만 나중에는 범죄자 이름에 걸맞는 무서운 인물로 변모하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돼요. 이것을 이제 배우인 이종석 씨가 굉장히 다채롭게 연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미호라는 캐릭터는 임윤아 배우와 어떤 싱크로율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전작에서 보여준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탈출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남편이 위험에 빠졌지만 거기에서 절망에 누워있지 않고 일어서서 같이 싸우는 여성을 연기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두 배우가 굉장히 연기합이 좋아요. 그래서 일종의 케미스트리를 만들면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시청률 견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고미호 씨가 이제 사회에서 그 서재영 교수 미발표 논문 본인이 갖고 있다. 거짓말 하잖아요. 죽은 서재원 교수님 미발표 논문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걸 뭐 갖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 따라붙은 미행도 기질을 발휘해서 또 따돌린다든지 승부사 기질, 또 직진 매력, 이런 캐릭터의 매력이 두 사람 다 개성 있게 살아나면서 이 드라마를 좀 빛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호는 내레이션을 하잖아요. 당연히 난 안 죽었지. 눈을 뜨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시점을 보면 이제 회상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인가가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어떤 시청자와 좀 밀당을 하는 듯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몰입도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고요. 고미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부천병원의 핵심으로 뛰어들어서 실층의 환자들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취급하는 어떤 의료진들이 있고 미스터리한 그 사건들 현장들을 마주치면서 점점 자신의 어떤 퍼즐을 맞춰가고 굉장히 좀 유능한 탐정 캐릭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고미호가 어떻게 활약을 할지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빅마우스에는 최도하 시장과 공지훈 사장, VIP 3인방 등 부천 교도소와 부천 병원을 둘러싼 인물들이 얽히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형 캐릭터는 누구였나요? 눈길이 가는 사람이 이 감옥의 방장인 노박이라는 인물이에요. 박창호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소원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할 때 이 노박이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나한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내 딸 좀 찾아줘. 그런데 2회차에서 보면은 NL포럼 사람들이 모여서 작년에 공 대표가 뺑소니로 사람 죽인 거 그거 시장님이 해결해줬잖아. 노박의 딸과 이 사건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박창호가 빅마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 아니면 오히려 또 걸림돌이 될까?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것을 보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노박이라는 인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기 전과범으로 나오는 제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제리 문신을 할 정도로 자기가 빅마우스를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빅마우스님을 너무 존경해서 같은 마우스 계열로 이렇게. 이 교도소 내에서 가장 먼저 창호를 빅마우스를 인정해주는 인물인 거예요. 배우의 비중이나 어떤 역할로 봤을 때 이렇게 아무런 어떤 장면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은 이 인물에게 뭔가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곽동현 배우가 특별 출연이라고 표기되고 있어요. 중간에 하차한다면 뭐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하차로 인해서 박창호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 다양한 추측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척 관심이 가고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약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현주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공지훈과는 또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고요. 또 구천병원 미스터리를 파악하려는 고미호와 실제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최도하는 아이 문제를 두고 살짝 어떤 갈등의 씨앗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갈등 그 캐릭터들과 맺는 갈등 구도가 좀 굉장히 다각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물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변 인물들과의 어떤 관계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인상 깊은 캐릭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른 인물들을 꼽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주인공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사건을 풀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빅마우스는 방송 첫 주 지상파 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첫 방송은 6.3%로 시작해서 점점 상승세를 보이며 꾸준히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시청 포인트를 짚어본다면요. 즉각적인 시청 포인트는 일단 매회 박창호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인 것 같아요. 매회 박창호는 위기에 처하고 그 위기를 그 다음 회에 해결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개별 에피소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수수께끼로 향해 가는 방향성이 있다는 건데요. 지금 얽혀있는 것이 서재훈 교수 살인 사건의 수수께끼예요. 왜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인지, 논문의 내용은 무엇인 것인지, 그리고 천억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 것인지 이 미스테리가 박창호의 매일의 사투와 어우러질 때 시청자들이 더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감옥에서의 이야기를 그게 중심에 내세우면서 응집력 있는 서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계속 감옥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박창호가 어쨌든 감옥 바깥에 나와야 되고 이제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초반에 이끌어가던 어떤 응집력 있는 서사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감옥 바깥에서 흩뿌려놨던 여러 가지 그 퍼즐의 단서들을 정말 유기적으로 얽혀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창호와 고미호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결합을 해서 이 사건을 좀 풀어나가는데 이 둘의 어떤 관계의 유대성을 조금 높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을 주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빅마우스의 정체부터 권력자들의 음모, 배우들의 연기까지 다채로운 시청 포인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마우스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설득력 있는 그런 스토리로서 빅마우스의 정체를 둘러싼 비밀과 음모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을 좀 즐기면서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완급 조절을 잘 해주신다면 그 빅마우스를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로운 탐험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나온다든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건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드라마는 많지만 기발한 반전 플롯이 있고 또 독특한 캐릭터가 있고 또 동시에 개별적인 스타일을 갖춘 드라마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빅마우스가 그런 드라마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르물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측면들을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장르적인 재미로만 소비하지 않고 현실 고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빅마우스에서만 볼 수 있는 반전과 장르적 긴장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50분에 방송될 빅마우스에서는 또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지 기대하겠습니다. 사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